자, 도형의 방정식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도형이라는 친구를 갑자기 들어와서 직방이다 원방이다 막 배우시다 보면 뭔가 하나가 좀 찜찜한 구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찜찜한 구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요 세 친구는 우리가 이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시면서 과거에 봤던 애, 그리고 요번에 보는 애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고 얘네가 누군지는 애저녁에 알고 있잖아요. 너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너 방정식이야. 너는 함수야. 너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도형의 방정식이야. 라고 이제 배우셨겠죠. 근데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좋은 말씀이니까 꼭 새겨듣기 바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친구들을 구분 지을 때 어떤 식이든지 간에 내가 그 식을 알아보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싶으면 첫 번째는 뭘 생각해라?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변수가 누군지 찾아볼까요? 당연히 변수 x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가 쉽네. 선생님은 이 친구를 변수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도 얘기하죠? 주인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변수 x를 제외한 다른 알파벳들은 다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상수형 문자. 즉, 숫자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됐고. 자,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만 주고요. 변수는 무조건 수직선을 하나 갖고 다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변수는 무조건 수직선을 하나 끌고 다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수직선은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있겠죠. 왜 한 개 있어요? 변수 하나니까. 그러면 fx는 0이라는 식은 변수가 한 개, 수직선이 한 개. 그러면 얘들아, 수직선이 한 개라는 말은 우리는 1차원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의 기본 상식은 있으실 테니까. 상식이 있으시죠? 그쵸? 1차원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냥 선으로 이루어진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직선 한 개를 주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3, 어떤 3? x는 3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3이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점을 얘기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저 방정식의 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의 설명이에요. 자, 두 번째. 저 식을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x는 변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변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y는 도대체 뭘까요? y는 상수일까? 모르겠지.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y도 변수예요. 정확한 명칭은 x가 독립변수라면 y는 종속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 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수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두 명인 상황이에요. 그럼 주인공이 두 명인 상황이야. 그럼 일로 와봐. 변수가 두 개면 수직선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시겠죠. 그럼 수직선 두 개를 우리는 어떻게 쓸까? 평행하게 쓰진 않겠죠. 그렇잖아요. 이 수직선 두 개를 어떻게 써요? 우리는 직교해서 씁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직선 두 개인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아 수직선 한 개가 1차원이었다면 수직선 두 개는 몇 차원을 얘기하겠니? 당연히 상식적으로 2차원을 얘기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2차원은 여기선 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면이 되는 거예요. 면. 그러면 여기 면에서 제가 이번엔 이 점을 하나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점이 뭐니? 라고 했더니 얘가 4, 3. 그래서 나는 이 점을 표현할 때 4,3이라는 표현법을 쓰죠. 좌표로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 이렇게 있을 때는 수직선상에서 점을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있을 때는 뭘 표현하는 거죠?
평면에서의 점을 표현하는 거죠. 차이가 눈에 보이세요? 변수가 2개면 몇 차원이 간다고요? 2차원이 가는 거야. 변수가 1개면 뭐예요? 1차원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보세요. 이제 이 친구가 요번에 배우기 시작하는 도형의 방정식의 표현입니다. 선생님, 네가 말한 대로 x, y 2개가 있어. 그럼 당연히 변수가 2개인 거 확인했으니까 얘도 어디에서 놀아야 돼? 평면에서 놀아야 된다는 건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야, 이 두 친구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로 쓰지 않고 2개로 나눠 썼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예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식을 2개를 쓸 텐데요. 하나는요, y는 x의 제곱입니다. 당연히 이 친구는 y는 fx 꼬라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을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서 쓴 보라색 친구는 y는 fx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녹색 친구는 y는 fx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즉 우리들은 변수는 2개인데 y는 이라고 정리하기 힘든 친구들의 새로운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표현법. 그런데 그 친구의 변수가 2개, 즉 수직선 2개, 즉 어디? 평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는 이름을 주고 요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 fx, y는 0입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시는 거예요. 얘는 누구라고요? 이렇게 표현, y는 이라고 표현이 힘든 친구들을 새롭게 지칭해주는 말입니다. 의미가 동일해요. 근데 야, 1인데 0이야? 라고 얘기하면 에이, 뭐 그 정도는. 자, fx, 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완성이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진짜 주의할 거.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얘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주인공을 표현해주는 곳이에요. 그쵸? 이걸 보면 주인공, 즉 변수가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표현의 의미입니다. 표현의 의미라서 변수가 x, y라는 건 안 돼. 절대 하지마. 뭘 하지마. 선생님, x, y라는 좌표에 대한 표현과 여기가 너무나 똑같아서 나는 이런 얘기를 못 들어서 이게 이거라고 절대 느끼지 마세요. 제발. 어차피 잘 안 느끼시잖아. 이런 것만 느끼지 말고요. 모양은 동일해 보이지만 이 친구는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얘와 얘 비교해 보세요. 나는 그냥 이게 우리 주인공 변수야 라고 표현해주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제 변수가 몇 개예요? 2개, x, y입니다 라고 표현해주는 기능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제가 3개를 썼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변수 3개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럼 변수 3개면 수직선을 몇 개 갖고 와줘야 된다? 3개. 그러면 수직선 1개가 1차원이라서 선이었고 수직선 2개가 2차원이라서 면이었으면 수직선 3개는 3차원이라서 이렇게 뭘 의미한다? 아, 공간을 의미하는구나. 요건 이제 내년에 기하할 때 공간 도형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도 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 주인공 2개니까 수직선 2개가 나오고 걔네들은 어디서 놀아야 된다? 면에서 놀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 딱 하나만 더 하고 들어갈게요. 2번째, x는 3. 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요 x는 3이라는 표현이 fx는 0에서의 x는 3과 fx, y는 0에서의 x는 3이 서로 다릅니다. 자, 저는 실질적으로 주인공, 즉 변수가 x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면 저한테서의 x는 3, 즉 이걸 만족하는 친구가 x는 3이라면 저는 뭘 의미합니까? 점을 의미합니다.
얄짤 없어요.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x는 3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제 입장에서 x는 3입니다 라고 쓰게 되면 문제는 이거예요. 야, y 어디다 팔아먹었어? 이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야, y는 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별표. 없는 친구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OK를 줍니다. Y가 없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X가 3이었을 때 Y가 0이어도 OK이고, X가 3이었을 때 Y가 1이어도 OK이고, 2여도 OK이고, 100이어도 OK이고, 뭐가 나와도 OK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건 다 OK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1차원이고 여기는 2차원이지. 얘는 이제 어디서 놀아야 돼? 면에서 놀아야 되겠지. 면에서 놀 준비 되어 있어요? 자, 저 x는 3이라고 표현해 볼게. x는 3이야? 근데 얘는 점이라고 표현했지. 그쵸? 근데 우리는 3인데 어떤 3이야? y가 없는 친구는 무조건 다 오케이. y가 0이어도 오케이, 1이어도 오케이, 2여도 3이어도 4여도 5여도 누구여도 오케이. 음수로 누구로 가도 오케이. 그걸 다 이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직선이 나오죠.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같은 친구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그러면 얘들아, 하나만 더. 이렇게 해서 4라고 썼어. 그럼 얘는 뭐가 돼? x가 뭐가 나오든지 y가 누구라는 소리야? 4라는 소리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4.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y는 4. 점이 아니에요. x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x가 0일 때도 4, 1일 때도 4, 2일 때도 4, 마이너스 100일 때도 4, 누가 되든 4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x는 3은 뭐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저는 선입니다. 저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들 뭐 하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구분이 되는지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구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아까 했던 얘기인데 얘는 이제 서드, 그리고 여기는 몰라도 되는 거, 그냥 부연 설명. 뭐 이 전체가 부연 설명이긴 하지만 잘 들어봐. y는 fx가 우리는 맨 처음에 저기도 썼지만 함수라고 배웠죠.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얘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여기다 써드릴게. 양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양함수. 우리 일반적으로 양수의 부호 플러스는 생략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로쳐서 생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y는 fx는 뭐다? 함수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변수 2개, 수직선 2개, 우리는 어디서 움직여요? 평면에서 움직여요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네가 아까 얘기했을 때 fx, y는 0이라는 친구는 y는 이라고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기 시작하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친구들은 내가 정리를 하면 y제곱은 4-x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 친구를 탈피할 수가 지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는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확한 표현으로는 음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함수. 이 친구는 내년에 우리 교재 수트 뒤에 배울 미적분 교재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다 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친구들은 우리 입장에선 어차피 얘네들의 빈도수가 이 친구들보다 적을 테니까 얘든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뭐다? 수직선 2개? 오케이. 평면에서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네 번째 fx는 0,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친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애들이 2차 방정식에서 많이 했죠. 이 친구는 방정식이라고 배웠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fx라는 친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눈에 보이는 친구 갖고 와서 그래요. 인수분해 바로 되면서 인수분해했을 때 누가 나옵니까? 1하고 2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다 0이라고 쓰고 이 친구가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 X축이요. 이 친구는 색깔 맞춰서 녹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누가 된다는 거죠? 2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풀어왔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실상은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변수 몇 개예요? 1개. 그럼 수직선이죠. 근데 지금 내가 그린 건 수직선이야?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얘는 지금 평면에서의 그림이나 마찬가지죠.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친구를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헷갈려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지우셔야 돼요. 0일 때,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점, 이렇게 2개, 이것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 그쵸? 내가 맨날 써오던 이 녹색, 방금 지운 2차가 없어져 버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허전하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날개예요. 날개. 자, 어차피 여기에 등호로 연결됐으니까 지금 마지막에 써준 Y라는 날개 같은 친구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죠. 그쵸?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날개를 붙이면 등호가 살짝 희미해져. 없어지는 건 아니고 희미해져. 있는 거긴 한데.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친구만 보세요. 좌변을 보게 되면 좌변은 뭐가 되는 거죠?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우변을 보세요. 우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확한 명칭은 상수 함수, 즉 X축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함수를 등호로 연결했다라는 의미는 뭐 했다는 거야? 연립했다가 단어가 보이게 되면 우리는 일단은 야,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뭐에 찾아요? 라고 얘기하면 연립은 두 개 이상의 그래프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포개봤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안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허근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의 근이라는 건 어떤 근을 얘기하겠어? 실근이란 걸 얘기하겠죠. 그러면 얘들아 간단하게 생각해봐. 내가 날개를 만들어 줌으로써 변수 2개니까 수직선도 2개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나는 2차원의 그림 얘를 다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뭘 썼어요? 부등호를 썼죠. 좌변이 우변보다 작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가 작다는 걸까? 당연히 Y가 작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작다는 거야? 0보다 작다는 거지. 그럼 Y가 작다는 건 이 밑에 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밑에 쪽을 만족하는 X값 찾는 게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즉 여러분들 변수 하나짜리, 2개짜리 구분해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요거를 꼭 제가 머릿속에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